황PM님, CPM님, 저희가 우리 작년에 대대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그때 고객분들께서 제품 정보 좀 업데이트 좀 즉각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또 고객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좀 저희 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한번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으로 한번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실 제가 이걸 봤는데 이 중에는 조금 경쟁사의 무책임한 공격에 의해서 좀 오해인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과거에는 저희가 정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네, 히타치 관리 툴 UI가 올드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피디님? 네, 작년 고객 만족도 조사를 보고 저희 스스로도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좀 했어요. 지금까지 써오시던 이제 관리 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잡하고 그리고 느리고 결정적으로 예쁘지도 않았죠. 그래서 고객 설문 이후에 저희가 개편된 그 관리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 툴 접해보시면 과거에 올드하다는 그런 느낌이 다소 사라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툴은 좀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그리고 실제 화면을 네. 보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스토리지에 기본 인베디드 돼 있는 관리 화면인데요. 이 화면조차 새로 보시는 고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과거에 봤던 거랑은 많이 달라 보이네요.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좀 텍스트 위주로 투박한 화면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렇죠. 네네. 이 화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내용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용량이 한눈에 보이고 성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리 툴은 용량 할당이라든가 즉 프로비저닝 단순한 작업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풀 생성이라든가 서버 추가, 패스 연결, 볼륨 생성 및 할당까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히타치의 스토리지 관리 도구는 옵스센터라고 하는데요. 옵스센터는 관리 단순화, 운영 최적화, 그리고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솔루션으로 구성 관리나 성능 분석, 인프라 자동화, 데이터 보호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스센터 이전의 관리 도구인 디바이스 매니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왼쪽이 기존 관리 툴인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고 오른쪽이 이제 옵스센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디바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용량 할당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메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해야 되는 한편에 옵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면에서 순차적으로 내용 기입 후에 넥스트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용량 할당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엔지니어일 때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시에 2가지 화면을 놓고 보니까 뭔가 옵센터가 좀 더 단순하면서 좀 더 이뻐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관리 도구는 단순히 이뻐진 것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디바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바꿀 때마다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량 할당과 같은 단순한 작업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새로운 관리 도구인 옵스센터에서는 이제 구성 변경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짧은 시간 만에만 스토리지 락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자의 관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옵스센터의 통합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좌측 바에는 관리 대상, 상단에는 다양한 얼럿, 하단에는 통합 용량 모니터링 화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작업 현황이라든가 장애, 그리고 용량 등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서버, 버추얼 머신 그리고 스위치 다 통합 관리가 가능한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황PM님께서 정말 날카롭게 보셨어요. 타 벤더 스토리지 관리 화면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관리 대상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서버나 버추얼 머신, 스위치, 스토리지를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네. 과거의 성능 데이터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성능을 분석하려면 전문 엔지니어가 전용 툴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됐기 때문에 성능 이슈를 분석하는데 하루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옵스센터에서는 검색을 통한 즉각적인 성능 분석뿐만 아니라 서버나 버추얼 머신, 네네. 스위치 등의 동시 분석을 통해서
다각도로 성능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면인데요. E2E 분석 화면입니다. E2E라면 이제 서버부터 스토리지까지 다 커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E2E는 엔드-투-엔드의 줄임말로 서버부터 스토리지까지 한눈에 성능 이슈 분석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옵스센터는 자체적으로 머신러닝 기반 임계치 학습을 통해서 이상 패턴이 보일 경우에 즉시 알려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 스토리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인프라와 CPU, 메모리, 포트와 같은 개별 자원의 성능 이슈까지 볼 수 있어서 이상 패턴 발생 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이상 현상을 보이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이 도움되는 유즈 케이스 중 하나는 수백 개나 이제 수천 개의 버추얼 머신을 개별적으로 성능 분석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화면을 통해서 개별 VM의 이상 현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클라우드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툴이라 그러면은 꽤 비쌀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좀 고객들한테 어떻게 좀 가격적인 부담으로 와닿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외에 서버나 버추얼 머신, 스위치까지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이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옵스센터의 경우에는 최신의 히다치 스토리지 구매 시에 무상 번들되어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옵스센터는 용량 할당이나 관리 부분에서 단순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효율화하고 서버로부터 스위치와 스토리지까지 성능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신속한 장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PM님께서 정말로 오해를 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장표까지 준비해 주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고객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신PM님께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저희 옵스센터는 고객에게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신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신 분들,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담당 엔지니어나 아니면 이 행사가 끝나고 설문조사가 하니까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오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요. 네, 히타치 스토리지는 압축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나요? 네. 이게 보통 경쟁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타사에서는 이제 압축을 always on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성능 저하 없이 사용 용량을 증가시키는 기능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식과는 다르게 압축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감소가 있고 그리고 always on을 사용한다는 것은 고성능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히타치는 압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능에 자신이 없어서 선택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복합적인 고객 환경에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압축 효율이 좋은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 압축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용량을 증가시키고 응답 속도가 필요한 중요한 DB 업무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는 압축 기능을 꺼서 성능을 보장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VSP 21090에서는 새로운 압축 모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압축을 사용했을 경우에 업무 영향도가 굉장히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사실 진짜로 좋으려면 필요할 땐 켤 수 있고 필요 없을 땐 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켜놓고 있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탑엔더에 대한 사정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요. 저희 신PM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도 고객분들께서 이번 오해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에 불과하다라고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히타치 스토리지는 확장성이 부족하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미드레인지에서 이제 듀얼 컨트롤러로 탑 엔더의 4개 노드 정도의 성능을 제공했던 만큼 충분한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확장성에 있어서 유연함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단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이죠. 하지만 최신 트렌드가 기존 서버 2대에 스토리지 하나와 같은 사일로 방식의 아키텍처에서 벗어나서 다수의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트렌드로 변경해감에 따라서
VSP-E 시리즈부터는 VSSO라고 하는 버추얼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기능을 통해서 로드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VSSO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VSP-E 스토리지를 조합하여 투자 비용을 최적함과 동시에 클러스터 내에서는 액티브 구성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오해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개선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황피님, 그리고 확장성 관련해서 나스 제품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컨트롤러가 뭐 8개까지밖에 뭐 확장이 안 된 뭐 이런 제가 좀 말을 들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HNAS는 기존 시리즈에서도 단순히 8노드 컨트롤러 노드 확장뿐만이 아니라 이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단일 마운트를 통한 네네. 파일 시스템 확장이라든가 그에 따른 성능 및 용량 확장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본 HNAS 5000 시리즈로 업데이트되면서 사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양뿐만 아니라 성능 및 용량에도 비약적인 좀 기능적인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아, 예. 가장 이제 그 주목할 만한 이제 그 기능 업데이트는 그 버추얼 클러스터 확장 클러스터라는 기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클러스터된 이제 그 클러스된 시스템 간에 다시 클러스터로 엮는 기능으로 네. 최대 80노드까지 확장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냥 일반적인 페더레이티드 스케일아웃 구조를 갖는 나스에서는 단연 최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나스다라고 말씀드릴 독보적이라고 볼 수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독보적인 거죠. 네네. 네. 이 우리가 지금 이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다뤄봤는데요. 고객분들께서 아직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풀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해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SP-E 1090은 동급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VMe나 사스 미디어를 혼용하고 그리고 무중단 컨트롤러 기능인 데이터 인 플레이스 기능 그리고 하드웨어 압축 모드를 통한 압축 성능 개선 등을 통해서 고객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상 지원되는 옵스 센터를 통해서 관리 통합화와 그 다음에 작업시간 단축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설치를 통해서 그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브리핑 영상을 촬영하면서 외부에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나 다양한 오해가 있었다는 걸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궁금증이나 좀 오해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